서울 도심 밤 9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37층 스카이 라운지는 불야성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 야경이 마치 별들을 쏟아놓은 듯 반짝였고 연회장 안은 그보다 더 화려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 위엔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가 차례로 놓여 있었다. 성원테크 창립 30주년 기념 VIP 회식. 오늘 이 자리엔 회사 임원진뿐 아니라 수백억 대 계약을 앞둔 주요 거래처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 3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이번 분기 실적도 역대급이라던데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빈 접시를 치우는 한 여자가 있었다. 윤서.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서빙 알바처럼 보였다. 손에 트레이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르고 냅킨을 나눠주고 빈 접시를 조용히 치웠다. 누구 하나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기요. 알바.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식장을 가로질렀다. 민경 팀장. 30대 중반 짙은 화장에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며 윤서를 불렀다. 여기 물 좀요. 아니 왜 이렇게 느려? 주변 직원들이 킥킥 웃었다. 민경 팀장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병을 들어 다가갔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톤. 민경 팀장 옆에 앉은 이수진 대리가 낄낄거리며 끼어들었다. 팀장님, 저 알바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뭔가 로봇 같은데? 그러게. 요즘 애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 그래도 말 안 하는 게 어디야. 맞아요. 시끄러운 것보단 나으니까요. 두 사람은 윤서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근거렸다. 윤서는 조용히 물을 따라주고 자리를 떠났다.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오늘 밤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도연 대리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자리는 그가 함부로 끼어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술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커졌으며 농담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역시 오늘 같은 날은 제대로 즐겨야죠. 이번 프로젝트 우리 쪽으로 확정 나는 거 맞죠? 당연하죠. 오늘 이 자리가 다 뭡니까? 거래처 임원들은 회사 측 VIP 주변에 모여 열심히 분위기를 띄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강민호 부장. 거래처 대성산업의 구매 담당 임원. 50대 초반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번 수백억 대 계약의 실무 책임자인 그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말투도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다. 이봐요, 저기 알바. 강 부장이 손을 번쩍 들며 윤서를 불렀다. 윤서는 트레이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 와인 좀 더 따라줘. 그리고 안주도 좀 더 가져와.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강 부장의 손이 번쩍 뻗어 윤서의 팔목을 붙잡았다. 잠깐 어디가? 윤서의 몸이 굳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강 부장은 윤서의 팔목을 꽉 쥔 채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알바면 알바답게 좀 웃어봐. 왜 이렇게 무표정이야? 서비스가 왜 이래? 테이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윤서는 침착하게 그의 눈을 바라봤다. 손을 놓아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다. 강 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뭐? 손을 놔. 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손을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강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힘을 더 주며 윤서를 잡아당겼다. 윤서의 손등이 붉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부장님. 그때 민경 팀장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윤서를 도운 게 아니었다. 아유, 요즘 알바들은 참을성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알바니까 이해해 주세요. 알바니까. 그 말이 회식장을 갈랐다. 민경 팀장은 웃으며 덧붙였다. 부장님, 저희 회사 대표에서 사과드립니다. 하루 일당 받으려고 나온 애들인데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거래처 임원 눈치를 보느라 자기 회사 직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주변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다. 강 부장은 여전히 윤서의 팔목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듯 말했다. 그러게. 알바면 알바답게 처신을 해야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윤서는 강 부장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단단함. 깨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 윤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손을 놓으세요. 뭐? 강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야, 내가 지금 뭐라고. 이 행동 그대로 본사에 보고됩니다. 찰나. 회식장이 얼어붙었다. 강 부장의 손이 멈칫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다. 뭐? 보고? 내가 뭔데? 윤서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의혹, 그리고 업무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모두 기록됩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이 미친. 알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협박을 해. 협박이 아닙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정확히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진술입니다. 민경 팀장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사과 안 해.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윤서는 민경 팀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히려 팀장님이 방조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뭐? 민경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강 부장이 버럭 소리쳤다. 야, 당장 나가. 넌 오늘로 잘렸어. 윤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해고 사유가 없습니다. 뭐? 부당해고로 추가 신고하겠습니다. 쿵. 강 부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 이 미친년이 진짜. 강 부장. 그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식장을 가로질렀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VIP석 중앙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제이슨 최. 미국 본사에서 파견된 아시아 총괄 이사. 이번 대성산업과의 수백억대 프로젝트 최종 결정권자.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순간 회식장이 얼음처럼 굳었다. 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 그게. 이사님, 이건 그냥 작은 해프닝이고요. 작은 해프닝이라고요? 제이슨 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귀사의 임원이 상대 회사 직원에게 손을 대는 게 작은 해프닝입니까? 아니,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가볍게? 제이슨 이사는 윤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붉게 변한 손목을 보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일 본사에 상세히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대성산업과의 계약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회식장이 술렁였다. 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 이사님, 그건 제 개인적인 실수일 뿐. 개인적인 실수? 제이슨 이사는 차갑게 말했다. 귀사의 임원이 보여준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하기 어렵습니다. 제이슨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는 그렇게 말하고 회식장을 나갔다. 그 뒤로 거래처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다. 민경 팀장은 윤서를 노려봤다. 너, 내가 뭘 한 건지 알아?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 회사 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뭐? 윤서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잘못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테이블에 놓고 회식장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제이슨 이사가 대성산업과의 계약 재검토를 선언했대.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갈 수도 있어. 다 어제 회식 때문이래. 거래처 강 부장이 우리 직원한테. 복도 곳곳에서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이름이 있었다. 윤서. 그 알바 때문에 계약이 날아간대. 아니, 사실은 강 부장이 먼저 손을 댔다던데. 어쨌든 거래처 기분 나쁘게 했잖아. 알바 주제에.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큰 소리 쳤지? 이날 밤 알바 윤서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대한 폭풍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성원테크 본사 1층 카페 브루잉. 윤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페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흰색 셔츠에 갈색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머신 앞에서 라떼를 만들고 있었다. 우유 거품을 부드럽게 올리고 컵에 정성스럽게 따르는 모습은 숙련된 바리스타 같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나왔습니다. 네, 여기요. 손님들에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고 좋은 하루 되세요를 건넸다. 누가 봐도 평범한 카페 알바. 어젯밤 회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녀는 담담했다.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시선은 달랐다. 저 알바 어제 그 애 맞지? 응, 맞아. 회식 때 강 부장한테 대들었다는. 미쳤네. 알바 주제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윤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음 주문을 받았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한편 본사 사무실은 난리가 났다. 어제 회식 사건 때문에 대성산업과의 계약이 흔들린대. 제이슨 이사가 계약 재검토 선언했다던데. 진짜?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응, 강 부장이 우리 직원한테 손댄 게 문제됐대. 거래처 임원이 그런 짓을 하다니. 회장실에서 긴급 보고서 내래. 직원들은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수군거렸다. 특히 민경 팀장은 분노에 차 있었다. 다 그 알바 때문이야. 거래처한테 대들어서 계약을 망쳤어. 내가 가만두나 봐.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윤서를 해고시키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 알바 직원 윤서, 고객 응대 불량 및 직무 태만건. 해당 알바 직원은 회식 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를 건의합니다. 민경 팀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보고서를 저장했다. 이제 끝이야, 윤서.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도연 대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알바 어제 말투가 평범하지 않았는데. 그는 어제 회식장 장면을 떠올렸다. 대성산업 강 부장이 윤서에게 했던 행동. 윤서가 강 부장에게 했던 말. 이 행동 그대로 본사에 보고됩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 단호함. 저건 그냥 알바가 아니야. 그리고 사실 잘못한 건 거래처 쪽인데.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오전 11시. 윤서는 잠시 휴식 시간을 맞아 카페 밖으로 나왔다. 그때 회사 로비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됐다. 회장실 비서 박미선. 40대 중반 항상 단정한 차림의 그녀가 카페 앞을 지나가다 윤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서님, 어제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 비서님.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직원이 입을 틀어막았다. 방금 뭐라 했어? 알바한테 님이라고? 회장실 비서가?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미선 비서는 회사에서 가장 까다롭고 격식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녀가 임원이 아닌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알바에게? 뭔가 이상한데. 저 알바 진짜 누구야?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오후 2시. 인사팀 김 과장은 어제 회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안실로 향했다.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안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느 구역 말씀이십니까? 그랜드 팰리스 호텔 37층 스카이 라운지요. 어제 회식 장면이요. 보안실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 자료는 열람 불가입니다. 왜요? 사건 조사 때문에 필요한데. 윗선에서 막았습니다. 윗선이요? 누가요? 보안실장은 입을 다물었다. 김 과장은 어이가 없었다. 이게 무슨 회사 일인데 CCTV도 못 보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김 과장은 황당한 표정으로 보안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던 이수진 대리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돼. CCTV 열람 금지래. 왜요? 윗선에서 막았대. 윗선?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김 과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해. 왜 CCTV를 막지? 그러게요. 두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순간 직원들의 머릿속엔 수많은 물음표가 피어올랐다. 저 알바. 대체 누구지? 한편 윤서는 카페로 돌아와 조용히 일을 계속했다.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닫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시작됐네. 윤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작은 파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그녀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경 팀장은 회의실에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어제 회식 사건 다들 알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 때문에 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 제이슨 이사가 계약 재검토하겠다고 했어. 진짜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지? 민경 팀장은 차갑게 웃었다. 윤서라는 알바를 회사에서 내보내야 해. 어떻게요? 간단해. 보고서를 조작하는 거야. 직원들이 움찔했다. 민경 팀장은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보여줬다. 제목 알바 직원 윤서, 고객 응대 불량 및 직무 태만건. 해당 알바 직원은 회식 자리에서 거래처 임원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회사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들며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VIP 제이슨 이사와 대성산업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으며 수백억 대 계약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건의합니다. 이 보고서를 본사에 올릴 거야. 이수진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실제론 대성산업 강 부장이. 닥쳐. 민경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넌 뭘 봤어?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못 봤어. 알았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경 팀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줄을 섰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다른 분이 받아주실 수 없나요? 윤서 씨 말고 다른 알바분. 손님들이 윤서를 피했다. 윤서는 담담하게 물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손님들은 말을 흐렸다. 사실 민경 팀장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윤서라는 알바 문제 많대. 조심해. 직원들은 윤서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다.
윤서는 혼자 카운터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표정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엔 작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 도연 대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상하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건데 왜 알바가 죄인이 되는 거지? 그는 어제 회식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 강 부장이 윤서의 팔목을 붙잡았던 순간. 민경 팀장이 오히려 강 부장 편을 들었던 순간. 그리고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던 순간. 이 행동 그대로 본사에 보고됩니다. 저 말. 그냥 허세가 아니었어. 도연은 노트북을 열어 윤서에 대해 검색해봤다. 하지만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누구지 윤서는? 그때 민경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도연아, 아직도 있어? 아, 네. 팀장님. 어제 회식 일로 고민하는 거야. 민경 팀장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다 해결될 거야. 윤서는 곧 나갈 거니까.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뭐가? 윤서 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대성산업 강 부장이 먼저 손을 대고. 민경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 사실은 우리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거야. 거래처 기분 나쁘게 해서 계약이 날아갈 판이야. 그게 중요해. 알겠어?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민경 팀장은 그를 째려보며 말했다. 너도 조심해. 쓸데없는 소리 하다간 너도 같이 날아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건 아닌데. 며칠 뒤 월요일 아침. 성원테크 본사 로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 5명. 그들은 명찰을 차고 있었다. 본사 감사팀.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감사팀? 왜 왔대? 모르겠어. 갑자기. 감사팀장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말했다. 민경 팀장 계십니까? 네, 2층 기획팀에 계십니다. 안내해 주시죠. 감사팀은 곧장 2층으로 향했다. 민경 팀장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감사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희, 무슨 일이세요? 감사팀장이 명함을 건넸다. 본사 감사팀 최진우입니다. 민경 팀장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회식 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민경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식 자리요? 네. 허위보고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쿵. 민경 팀장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다. 감사팀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제 제출하신 보고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더군요. 그게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CCTV요? 그건 열람 금지됐다고. 윗선 허가를 받았습니다. 민경 팀장은 말문이 막혔다. 감사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어제 회식장 장면. 강 부장이 윤서의 팔목을 붙잡는 장면. 민경 팀장이 오히려 강 부장 편을 드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건. 참고로. 감사팀장은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어제의 그 알바는 회장님의 직접 지시로 현장 실습 중이던 인물입니다. 사무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말도 안 돼. 회장님 지시라고? 그럼 그냥 알바가 아니라는 거잖아.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딸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낼 폭탄이었다. 감사팀장은 민경 팀장에게 말했다. 내일 본사로 출석하십시오. 조사가 있을 겁니다. 민경 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도연 대리는 카페로 윤서를 찾아갔다. 윤서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윤서 씨.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두 사람은 카페 밖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정말로 더 숨기는 게 있나요?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감사팀이 왔어요. 회장님 지시로 현장 실습 중이라고 하던데. 윤서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궁금하세요? 네. 왜요? 미안해서요. 윤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가요? 어제. 아니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알바가 아니었잖아요. 윤서는 조용히 웃었다. 전 그냥 알바예요. 아니에요. 회장님 지시로. 네, 회장님 지시로 온 건 맞아요. 윤서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윤서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알바든 회장 딸이든 그게 중요한가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저를 무시한 게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윤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사과받았어요. 이제 같이 바꿔봐요. 도연은 그 손을 잡았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0시. 성원테크 본사 로비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태민 회장. 6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다. 직원들이 황급히 도열했다. 회장님. 회장님 오셨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한 곳에 멈췄다. 1층 카페. 그곳엔 윤서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정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카페로 향했다. 직원들이 당황했다. 회장님이 카페로? 왜 가시지? 정 회장은 카페 앞에 서서 윤서를 불렀다. 윤서야.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쿵. 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빠? 회장님이 윤서를? 그럼. 윤서가. 정 회장은 윤서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힘들진 않았어? 괜찮았어요. 정 회장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직원들을 바라봤다. 정 회장은 모든 직원 앞에서 말했다. 윤서는 내 딸이다. 순간 로비 전체가 한숨도 쉬지 못하는 정적에 빠졌다. 정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며칠 전 회식 자리에서 내 딸을 알바라며 조롱하고 부당한 행동을 보고도 모른 척한 것. 그 자체가 우리 회사의 민낯이었어.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난 이 회사를 30년간 운영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 직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 정 회장은 민경 팀장을 바라봤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민경 팀장. 네, 회장님.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다. 회장님. 허위 보고 직원 괴롭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이 회사엔 필요 없어. 민경 팀장은 무릎이 꺾였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줬어. 당신이 스스로 버렸어. 정 회장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보안 그녀를 밖으로 안내해. 민경 팀장은 끌려나갔다. 하지만 그때 윤서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아빠. 정 회장이 돌아봤다. 윤서야. 여기 있는 분들 모두를 탓하진 말아주세요. 직원들이 놀랐다. 윤서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제 제가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누구나처럼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순간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도연이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우린 당신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윤서는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의 가치는 직급이나 옷차림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윤서야, 넌 정말. 아빠, 전 이 회사가 변하는 걸 보고 싶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예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럼 너한테 맡기마. 네? 현장 문화 혁신 프로젝트. 내가 총괄해. 윤서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 순간 이 회사의 분위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윤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윤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물론이죠. 함께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정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며칠 뒤 월요일 아침. 성원테크 본사 회의실. 윤서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현장 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 문화를 만드는 것.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화이트보드에 적었다. 핵심 원칙. 회식 자리 강압 금지, 누구도 원치 않는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직급에 따른 무시 금지,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존중한다. 실명 호칭 원칙, 알바, 인턴, 신입 같은 호칭 대신 이름으로 부른다. 직원 의견 청취 제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 도연 대리가 손을 들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도연 대리님이 부책임자를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기쁘게 웃었다. 윤서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성원테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 1, 회식 문화 개선. 오늘 회식 있는데 참석 어떻게 할래? 저 오늘은 좀 힘들어서. 빠져도 될까요? 물론이지. 무리하지 마.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변화 2, 존중하는 호칭. 저기 알바하니 지수씨,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들은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다. 변화 3, 의견 청취 시스템. 회사는 익명 건의함을 만들었고 매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화장실 휴지가 항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네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회사는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퇴근 시간. 윤서와 도연은 회사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죠.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씩이지만요. 처음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쉽게 변할 리 없다고. 하지만 변했잖아요. 네, 다 윤서 씨 덕분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연 대리님이 먼저 용기를 내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웃었다. 사실 그날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요? 제 자신이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했다는 게. 윤서는 그를 바라봤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보다 더 무서웠던 게 있었나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있었어요. 뭐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함께 바꾸고 있잖아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회사. 그걸 함께 만들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날 오후 회사 로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 강민호 부장. 대성산업 구매 담당 임원이었던 그는 이번 사건으로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러 왔다. 윤서 씨, 계십니까? 카페 직원이 윤서를 불렀다. 윤서가 나왔다. 강 부장님. 강 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윤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고 제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보다 더 큰 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래처 임원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 회사 직원을 그렇게 대한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해 드릴게요. 강 부장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강 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새로 시작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니까요. 강 부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뒤, 성원테크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TOP10에 선정됐다. 시상식장에서 윤서와 도연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 상은 저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윤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연도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 그걸 만들기 위해. 객석에서 정 회장이 박수를 쳤다. 그의 눈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윤서와 도연은 회사 옥상에 다시 올랐다. 여기 자주 오게 되네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곳이 좋아요. 조용하고. 윤서 씨 감사해요. 왜요? 저를 아니 우리 모두를 바꿔줘서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바뀐 건 여러분이에요. 전 그냥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도연은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거죠? 물론이죠. 윤서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서울의 야경이 화면 가득 펼쳐졌다.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다. 사람의 가치는 직급이 아닌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며 이야기는 감동 속에서 끝난다.